펜들 다 가지고 계시죠? 저 이거 안 비춰도 되는데요? 예, 저는 안 비춰 주셔도 돼요. 종이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네. 예, 제가 할게요. 생활윤리가 지금 2학년 과목인데요. 그 2020년까지는 3학년에서 지도를 했었어요. 과목 자체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17년 그때부터 그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기출 문제도 다 가지고 있는데 2020년에 2학년, 3학년 병행을 하다 2021년부터 2학년 과목으로 내려왔습니다. 과목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 대원 애들이 생윤을 잘 봐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2학년부터 준비를 시키니까 아무래도 그 상당히 그 잘 보는 그런 편입니다. 수능 자체. 그래서 2학년 때 조금 빡빡하게 일반 학교보다는 조금 더 빡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올라가니까 3학년 때는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과목을 벌써 이제 그 수능에서 사탐 한 과목을 벌써 그 얹어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니까 그 국영수에 나눠줄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확보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잘하는 그런 교육 편제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2학년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한번 보시죠. 앞에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페이지를 지금 보면 올해 지금 그 진행 상황이에요. 위에 도표가. 그래서 1학기 중간 기말 이거 지금 이제 기말이 그 5, 6단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총 6개 단원인데 시험 범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전 범위를 보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서.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5문항에다가 서답형이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보시면 그 일반 문제가 있어요. 일반형. 우리가 흔히 이걸 내신형이라고 하거든요. 내신형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성적을 결정하는 그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한 5개에서 6개 정도 나와요. 5개에서 6문항 정도가 요게 킬러 문항이 나오고 일반형은 조금 특히 서답형 같은 경우는 전혀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 그 주변이라든지 구석구석을 찔러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물어보는 형태니까 이건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어떻게 준비를 하든지 금방 답이 나와요. 이쪽에 지금 형식을 보면 형식은 내신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형으로 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킬러 문제는 수능형으로 돼요. 이 수능형이라는 게 문제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다른 학교가 7페이지 정도거든요. 7페이지에서 6페이지면 생윤은 많이 낸다 그러는데 대원은 1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읽기가 조금 안 돼 있으면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애들이 시험 봤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10페이지나 돼요. 보통.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중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읽어야 될 그 주제들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분석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수능형이고 그 조건식을 붙여요. 조건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자 이런 형태로 수능형으로 내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내용은 이 일반형은 좀 지연 말단적인 파트입니다. 지연 말단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걸 그 일반형으로 내고 있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이것도 수능 빈출입니다. 그래서 생윤은 내용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또 뭐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공부하면 여기까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5개에서 6개니까 보통 한 21점에서 22점 요 정도 여기에서 승부가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반타작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 정도 실수하고 다 맞추느냐 뭐 이런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빈출 주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 학교에서 이런 형태로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학 때 그 중간고사인 1, 2단원을 향해 가지고 샅샅이 뒤지는 것은 3월 달 넘어가서 해도 상관없고요.
그 방학 때 이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고난도 주제들을 이걸 그 전범위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방학 그 7주 동안 그 교재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시험 대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할 텐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생활 윤리는 일단은 어떤 상황이면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줘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하고, 그리고 그 근거가 옳은지 그른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까지가 이제 생활윤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주고서 그걸 현실에서 해결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내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방학 동안에 제가 할 내용이 이거예요. 딴 게 아니라 지금 그 1학년 통합사회 그 통사 A 파트에 자연과 인간이라는 그 관점 그 파트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트를 이제 그 형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심플해요. 분량도 안 많고. 그러니까 제일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서 선택을 하죠. 그런데 뭐냐면 그 교과 내용하고 이 문제풀이 지식하고 이 따로 노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목 자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뒤에 맨 뒤에 그 학자들을 좀 제가 이 생활윤리에 등장하는 학자들, 어머님들 그 학교 다니실 때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 지금 네 분 살아 계시거든요. 왼쪽에 몰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맥킨타이어 왼쪽 위에서 두 번째 맥킨타이어, 하버마스, 왈처 그리고 피터싱어 이렇게 지금 네 분 살아 계시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 세 번째 쪽 오른쪽에 보시면 그 루소도 보이죠? 루소의 사회계약설 해가지고 학창 시절 기억나시죠? 이런 분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거기 이제 칸트가 있고요. 칸트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싱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호주 출신의 그 세계적인 그 석학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또 이제 레오폴드라는 돌아가신 분인데, 그러면 주제가 교과 내용은 이 사람들의 개별적인 주장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별적인 주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교과 내용에 전혀 안 나오는, 그러면 동물 학대는 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예요. 동물 학대는. 그러면 여기서 칸트는 어떻게 생각하고 싱어는 어떻게 생각하고 레오폴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나옵니다. 동물 실험은 어떨까? 이제 점점 실험 정신이 강해지면서 내용이 이쪽으로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물 실험은 어떻고, 또 동물 학대는 어떻고, 동물 살해는 어떻고, 동물에게 그러면 권리가 있을까? 뭐 이래가지고 한없이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은 이 사람들의 주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하는데 구체적인 작은 토픽, 주제에 들어갔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골라내지 않으면 애들이 여기서 이제 망망대해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교과 내용은 심플하게 정리를 하고 요 문제 해결 역량에 또 포인트를 둬가지고 교재만 가지고 있어도 시험 대비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그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그런 식으로 대비를 좀 했거든요. 그 아이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그 학기 개학하면 좀 어수선한지 너무 쉽게 내세요. 그리고 이제 기말은 이제 올해 보니까 거의 뭐 폭탄 맞을 정도로 어렵게 내고요.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 반복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문제 해결 역량 여기다가 포인트를 둬가지고 방학 동안 7주 동안 고난도 주제 이렇게 뽑으면 한 16개 정도 되거든요. 총 32개 주제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는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자기 걸로 만들질 않으면 어떤 교재를 들이대도 힘든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기 지금 이걸 제가 2017년 거부터 계속 분석을 다 했는데 이 포맷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럼 문제는 이 수능형 킬러 문제를 고난도 문제 대여섯 개 나온 이 수능형 킬러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그 아이들한테 그 정리를 해서 그 문제 해결 포인트를 잘 만들까 보면 문제 자체가 수능 빈출 주제를 변형해서 내요. 그러니까 딴 걸 떠나가지고 평가원 문제 그 위에는 뭐 제시문에 있다면 밑에 다음번에는 요것을 이제 변형해서 지문으로 끌어내리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평가원 그 시험 문제인 이 수능 빈출 주제들을 거의 저 암기할 정도로 풀리는 것 방학 동안에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 수능 빈출 주제를 거의 암기할 정도로 풀리는 것, 그리고 요 문제 해결 역량에 딱 포인트를 둬가지고 하는 겁니다. 생유는 그냥 누가 강의를 하더라도 훑어주는 형태면 의미가 아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죠. 재밌는 얘기하고 학자들 얘기 재밌습니다. 루소 얘기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루소 같은 사람들 얘기하면 우리가 사회계약서를 막 딱딱하고 막 그런데 그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36명에다가 4분 정도 해가지고 40명의 이 철학자들, 철학이 왜 생길까요? 행복하니까 생길까요? 전혀 아니죠. 종교가 왜 생깁니까? 인생이 굴곡이지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종교를 찾고 철학이라는 걸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일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재밌어요. 옆에서 그 사람들은 힘들었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야 굴곡진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저런 철학이 튀어나왔구나라는 걸 금방 이해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일러줘봐야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만 기억합니다. 이쪽 생유 쪽에 이 스킬을 못 배워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그 선을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따분할 것 같으면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생활 윤리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 문제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늘 저 곁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 힘들 때 자기가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이걸 암기 형태로 이렇게 지금 현재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배운 애들보다는 훨씬 좋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고3 때요. 자, 그러면 그 앞에 1페이지는 제가 그 지금 말씀을 다 드렸어요. 특히 5번에 C번 한번 보세요. 5번에 C번을 보면 말씀을 드렸지만 찾으셨죠?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그러니까 교과 내용하고 문제풀이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예를 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그 스킬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파벳 2에 보면 평가원 문제, 제시문까지 완전히 왜냐하면 그걸 변형을 해서 킬러 문제를 지금 학교에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가원 이번 그 주제나 뭐나 이번에 그 수능에 나왔던 주제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내신에서 그대로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올 거예요. 한 페이지 열어보시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놨어요. 출제 주제는 32개입니다. 생활윤리 출제 주제는 32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개에서 3개 정도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묻는 내용만 살짝 바꾸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3페이지에 보시면 끝에 이번 수능이에요. 2022년 수능 주제인데 그 6월, 9월 문제하고 똑같이 출제 주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다시 내신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걸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쳐나가면 되는데 이 감성적인 아이들 같으면은 윤리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치밀한 사고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덜렁덜렁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특유의 여기 수능형으로 이걸 내는데 여기다 수식어 오류를 붙여요. 수식어 오류. 그래서 이제 문제 난이도를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A가 B라고 얘기했는데 그 C나 D가 했던 얘기를 거기다 수식어로 집어넣어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문제를 양이 많지 않으니까 양이 많지 않고 타겟도 정해져 있어요. 평가원 문제. 평가원 문제를 거의 외울 정도로만 제시문까지 위에 나온 제시문까지 외울 정도로만 하면 그래서 이제 교재도 제 교재가 있거든요. 문제도 많고 그런데 그 설명이 매우 충실하게 잘 달려 있는 그 마더통 교재를 별도로 해서 그 과제용으로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입 시기는 별도로 일러 드릴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 왼쪽에 그 교재 나와 있거든요. 그 1월 8일 날 개학을 해서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총 7주 정도 정리를 하는데 좀 많이 바쁩니다. 그 남들은 7주 동안 생윤 정리한다 그러면 좀 설렁설렁 해도 되지 않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이걸 좀 너무 헷갈려해요. 올해 통합사회에서 그 앞부분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파트 제일 어려운 파트를 지금 애들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한 번 들어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얘기를 해줬더니 그때서야 이제 따라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이번에 저 늦은 게 아니라 정상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밑에 진도 나와 있습니다. 7주 동안요. 그래서 이 3주 차에 테스트를 한번 할 겁니다. 보이시죠? 그 굵은 글씨가 진짜 어려운 파트입니다. 사회 정의 파트, 국가와 시민의 윤리 파트, 자연 윤리 파트가 진짜 어려운 파트라 그 3주 차에 한번 테스트를 하고 5주 차에 한번 테스트를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마지막 그 수업 시 애들이 이제 질문 좀 자주 해야 돼요. 지금도 그 통사 같은 경우 애들이 수시로 질문하거든요. 심야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질문을 좀 자주 하되 제가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 3번에 4번입니다. 이 과목이 수능하고 연계된 과목이에요. 수능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지 않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하게 교과서를 거의 여러 번 읽었다라고 하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이 갭이 있는 것을 금방 깨달아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문제풀이용 지식을 찾아서 별도로 애들이 이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온갖 교재들을 옆에다 쌓아놓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그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옆에 과목인 윤리와 사상은 쉽습니다. 이 과목이 틀려요. 같은 윤리 과목이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어떠냐면 그건 학자들을 정면 충돌을 시켜요. 학자들을 정면 충돌시켜서 학자들의 서로 간의 종합적인 사상들을 비교하는 그런 형태라면 얘는 다릅니다. 뭐냐면 작은 토픽이 있어요. 작은 주제들. 큰 주제와 작은 주제들에 이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에 따라서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은 딱 정해져 있어요. 킬러 문제 유형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습득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저도 뭐 별도로 애들 문제 뽑아서 나눠주고 체크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이 교재 마더톤 교재 사가지고 3학년 때까지 쓰면 되거든요. 3학년 때까지 쓰면 돼요. 바꿀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연도에는 평가원 기출 문제만 별도로 거기다 끼워놓으면 되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해당 부분을 지금 한번 방학 때 같이 읽어 나가고요. 물론 제 교재에도 문제는 엄선이 돼가지고 돼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고 교재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칸하고 OX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고 문제 확인하고 또 과제 풀고 하는 형태로 하면 그 에너지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과 그리고 또 종합적인 판단 능력, 여기서 꼭 필요한 사고의 유연성과 종합적 판단. 그러면 아마 그 3학년 때 국영수 집중하면서 다른 사탐 한 과목만 하셔도 충분히 될 듯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그 통합사회 든 애들이 4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1년 내내 강조를 했어요. 일면만 보지 마라. 종합적인 사고하고 판단 능력,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작년에 너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지 자연스럽게 지식이 성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커왔듯이 태도나 자세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성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보면 수업하는데 저 10년 동안 화 한 번 안 내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서는 수업을 하는데 폰을 보고 있는, 절대 용담 못 하거든. 하지 마라, 좋게 얘기해서 웃으면서. 안 받아들여요. 대원 애들인데, 대원인데 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서울영재고 거기는 다 이제 저기로 쓰거든요. 그 서술형 형태니까 서울영재고하고 대원하고 한영 딱 세 학교만 하는데, 영재고 애들도 얘기는 들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거든.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년 만에 처음 화를 낸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반성을 했어요. 더 팰 걸. 엄마들한테 허락 받고 그냥 못 고쳐요. 지금 애들이. 그 또 지금 남자애들 축구 있잖아요. 관심은 온통 거기가 있어요. 여학생들이 이번에 성적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기를 하거든요, 수업 중에. 남학생들한테. 야, 축구 관심 가지지 마라. 지나고 나서 하이라이트 보자, 형이야.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해요. 심지어 오늘 수업 끝나고 저기 코엑스 가자 그래요. 10시에 끝나고 10분 일찍 끝나고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 걸어서. 야, 이놈아, 이태원 안 봤어?
빨리 집에 가야지. 달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1학년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발랄한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뒤에 그 학자들 요 네 분은 살아 계세요. 다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요 네 분은 살아 계시고 여담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 수능 때 애들이 쉬었잖아요. 금요일부터. 중학생들은 당연히 쉬겠죠. 그래서 이제 대원갈 아이들 선행학습을 했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애들. 이제 지금 중3이잖아요. 걔들이 이제 대원을 간다고 준비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와, 고3 가르치다 고1 가르치면 너무 이뻐요, 애들이. 근데 고1 가르치다 중3 가르치면 이건 더 이쁩니다. 그냥 어디 그 가게 가서 고양이들 쳐다보고 넋을 읽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는데 10년 뒤가 걱정이 돼요. 10년 뒤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홀수학번이에요. 아시죠? 2025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홀수학번이 짝수학번보다 조금 기가 약해요.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이 짝수학번인데 중3 애들 머리 기가 막혀. 고등학교 3학년 경제를 제가 미시경제, 거시경제 할 거 없이 하는데도 그래서 이게 애들이 선별됐으니까 이럴 수 있다. 우리 지금 현재 고1 애들한테 더 애정 가지자 했는데 폰을 들여다보긴 배신감을 느끼는 배신감을 진짜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그 내신 대비도 지금 충실하게 잘 해오는 상황인데 2학년 지금 생활윤리 학교에 맞춰가지고 제가 기출문제를 17년부터 걸 다 교재에다 올려놨어요. 기출문제하고 킬러 문제와 관련된 수능 관련 그 과제 좀 하고요. 마더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스킬 요 자료가 OX 형태로 해가지고 도표 형태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학자들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엔 토픽 올라오는 형태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아마 하면 2학년 때 생유는 수월하게 그런데 조금 더 길게 고3 수능을 대비를 해가지고 충실하게 내용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질문을 한 가지를 받으면 좋을 텐데요. 질문 없으세요? 자, 지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나가시게.